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이번 8인 체제 재판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왔는데요. 이 8인 체제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없을지, 네, 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서정우 변호사 연결해서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그간 10일이냐 13일이냐를 놓고 관측이 엇갈렸었는데 결국에 10일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 13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이게 오늘 한 3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아마 10일로 결정이 됐고 이 부분은 아마 이게 거의 결론은 사실상 내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통상 헌재 심판 과정은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생중계를 허용하게 된 배경은 이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높음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게 요즘 국민의 알 권리가 강조되니까요. 저번에 아마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중계를 허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허용하는 게 당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탄핵 심판 선고에 좀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통상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결론부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게 이유, 탄핵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유를 먼저 쭉 설명하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마지막에 이제 주문을 선고하는 식으로 걸리는데 아마 이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25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쟁점도 많고 또 이게 소수 의견도 적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네, 지금 방금 탄핵 심판 쟁점이 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탄핵 심판 쟁점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작게 보면 이게 한 13~14가지 되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한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뭐냐면 이게 최순실의 국정농단 국민주권주의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권 남용,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그다음에 언론 자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뇌물죄나 형사범죄, 크게 5가지가 큰 쟁점입니다. 예, 탄핵 소추 사유가 10가지가 넘는데요. 그만큼 담아야 하는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는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소수 의견도 함께 적히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 사건하고 가장 큰 차이인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이게 다수 의견 결론만 기재하고 소수 의견을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헌법재판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소수 의견 또는 이게 결론은 똑같지만 원인이 다를 수 있잖아요. 별개 의견 이런 모든 의견이 다 기재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번 이 8인 체제 재판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의를 좀 제기를 해 왔었는데 8인 체제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미 과거에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 법에도 보면 7인만 넣으면 이제 의사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꼭 구인이 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8인 체제 위헌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각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각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각하 주장하는 분들의 주로 문제 삼는 게 국회 의결 절차인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도 보면 국회 의결은 이제 국회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결정이 있고요. 이런 결정을 스스로 뒤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예.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이게 탄핵 결정은요 선고 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이게 판결문을 송달할 필요 없이 선고 즉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 되면 바로 이게 대통령 직무에 복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이 되는 이런 효과가 바로 발생합니다. 선고 즉시. 예. 지금 현재 10일 오전 11시에 이제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재판관들이 그 결정을 다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정문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게 보안 문제를 위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러 가지 결정문을 쓰고는 있겠지만 예. 아마 이게 선고기를 이틀째로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아마 본안에 대해서 판단이 안 쓰면 바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미 사실상 결론은 내려진 걸로 보이고 다만 이게 보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판결문이 아마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표결도 그날 당일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은 이제 심리가 형성돼 가지고 이미 다 결정이 내려졌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평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일을 여러 번 거치고 마지막에 평결을 할 때 그때는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보기에 평결은 선고 당일날 오전에 평결을 한 다음에 바로 선고하는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통상 헌재 심판 과정은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생중계를 허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지대한 관심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이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도 저는 중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핵 인용 시에 이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럼 그 날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보통 즉시 60일 이내에 바로 선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아마 이게 구체적인 날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단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분의 상당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 날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날짜가 이게 60일 이전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3월 지금 10일이니까 제가 보기에 5월 7일이든 그 주에 보통 선거가 수요일이든 선거 이루어지면 아마 그런 60일이 전에서 가장 늦은 날 요 날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예. 그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 심판 관련 재판에 쭉 참여를 하다가 중도에 임기 종료로 그만뒀는데 그분의 의견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이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이게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전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예. 아마 이게 그분이 그만두기 전에 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그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날짜를 보면. 예,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